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어느덧 6월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여름이란 생각을 주말에 만난 산에서 했더랬는데 달력을 보니 시기적으로도 이제 완벽한 여름이네요. 건강한 여름 맞이하고 계신가요? 책을 통한 여행을 원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47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김원비 작가의 아무튼 술입니다. 아무튼 목욕탕, 아무튼 산에 이어 벌써 3번째 아무튼 시리즈인데요.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에 관한 에세이 시리즈라는 출판사의 소개글처럼 아무튼 시리즈는 취미에 진심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판사 위고와 제철소, 호남북스가 함께 펴내는 아무튼 시리즈의 20번째 이야기 아무튼 술은 제철소에서 펴냈는데요. 수능 100일주를 시작으로 술과 얽힌 온갖 종류의 경험담과 고찰, 인생의 깨달음 등이 실타래를 풀어내듯 술술 풀려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술의 진심인 그녀를 만나러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소주 오르골. 술에는 맛도 있고 향도 있지만 소리도 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술이 내는 소리까지도 사랑한다. 캐럴라인 랩이 드링킹, 그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책에서 와인병에서 코르크가 뽑히는 소리, 술을 따를 때 찰랑거리는 소리, 유리잔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소맥을 말 때 숟가락으로 유리잔의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는 유난스러워서 싫지만 젓가락으로 아랫술을 윗술 쪽으로 휘젓는 소리는 좋다. 축구를 하고 난 후 목이 탄 축구팀 언니들이 여기저기서 다급하게 맥주캔 따는 소리는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고 단숨에 들이켜지는 맥주가 목을대를 넘어가는 소리는 그렇게 호쾌할 수가 없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소주병을 따고 첫 잔을 따를 때 나는 소리다. 똘똘똘똘과 꼴꼴꼴꼴 사이 어디쯤에 있는 초미니 서브 우퍼로 약간의 울림을 더한 것 같은 이 청아한 소리는 들을 때마다 마음까지 맑아진다. 오직 새로운 병에 첫 잔을 따를 때만 나는 소리라는 점에서 애달픈 구석도 있다. 다음 소리를 들으려면 소주 한 병, 그러니까 소주 7잔을 비워야 하는데 여러 명이서야 금방이지만 둘이서 마실 때는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하루는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나서 이대로 자리를 파할까 말까 고민할 찰나에 친구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리 한 번 더 안 듣고 가도 되겠어? 한 병 더 시켜서 마시다 가자는 완곡한 표현이었겠지만 어쩐지 이건 소주가 내게 던지는 도조장처럼 느껴졌다. 소주 첫 잔 소리의 빈도 이대로 좋은가? 일어서려던 나는 그대로 자리에 눌러앉으며 바로 소주를 주문했다. 한 병이 아닌 2병을. 평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걸 이날만큼은 실제로 시도해보고 싶었다. 소리로 나를 도발한 친구이니만큼 적극 협조해줄 것 같았다. 먼저 한 병을 따서 첫 잔을 따랐다. 다른 병을 따서 또 첫 잔을 따랐다. 똘똘똘똘 소리가 2번 연속 스쳐갔다. 나는 잔을 얼른 비운 다음 나의 소주병 A의 술을 친구의 소주병 B에 부어 먼저 원래대로 채워 넣었다. 그렇게 꽉 채워진 소주병 B를 기울여 나의 잔에 따랐고 똘똘똘똘똘똘똘똘 났다. 소리가 났다. 소나기 아래서 빗물을 빨아들이는 나무의 요정 같은 소리가 테이블 위로 잔잔히 퍼졌다. 나는 신약 발견에 성공한 과학자처럼 소주병을 테이블에 놓자마자 2팔을 높이 치켜들고 승리의 만세를 불렀고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좋겠네. 이게 뭐라고 진작 해보지 않았담? 역시 똘똘똘똘 소리는 가느다란 병목을 빠르게 빠져나가려는 소주와 두꺼운 몸체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려는 소주의 속도차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병목까지 채워서 마시는 하는 소주 한 병을 마시는 내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브라보! 브라보 병목 현상. 이날 이후부터 나는 그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와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소주 2병을 한꺼번에 주문한다. 와인, 어쩌면 가장 무서운 술. 통 크기로 유명한 거래처가 연 파티답게 그날의 와인 리스트는 깜짝 놀랄 정도로 화려했다. 그 중에서 하나로 환산하면 한 병에 300만 원이 넘는다는 샤또 페트리스도 있었다. 향을 맡을 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첫 모금을 입에 머금는 순간 나는 나의 시간에 어떤 선이 그어지는 것 같은 선명한 기분을 느꼈다. 넘기 전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실 때마다 와인에 완전히 혀를 붙들리는 바람에 말을 잃어갔고, 붙들린 혀에서는 둔한 감각을 찍고 들어온 핏빛 액체에 놀란 1만 개의 미뢰가 번쩍번쩍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맛이 주는 충격이었다. 아무리 기분 좋은 감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격이라고 부를 만한 강도를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난폭할 수밖에 없어서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페트리스에 그동안 마셔왔던 와인의 기억들이 조금씩 부서지고 깎여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비싼 와인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 와인숍에 들러 사오는 와인의 가격이 평소 사던 것의 2배가 되고 어느덧 3배가 되고 4배라는 나름 단단하다고 여겼던 심정적 벽이 부서지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 석 달 동안 수십 번 들었다 놓았던 고가의 와인을 와, 마침 세일까지 해서 한국 가격의 반이네 반. 사실 반까지는 아니었지만 반올림으로 계산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한 달 동안 한 끼니만 먹고 버틴 보람이 있었어. 식단이 부실해지다 못해 끼니 수를 줄이는 데까지 가버렸다. 라며 신나서 사들고 들어온 날이었다. 와인은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대체 이 고마운 와이너리는 어디에 있는 건지 구글맵을 찾아봤을 정도로 훌륭했다. 지나치게 훌륭해서 와인이 몇 번 더 혀를 황홀하게 휘감고 지나간 후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에 휘감길 정도였다. 잠깐, 이대로 괜찮을까? 주변 와인 마니아들에게서 수없이 들어왔던 와인에 잘못 빠지면 집안 살림 거덜난다는 말이 갑자기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다. 그랬다. 이건 단지 비싼 와인을 한번 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혀의 감각이 쑥쑥 커지는 속도를 현실이 쫓아가지 못할 미래의 문제였다. 이미 웬만한 와인에는 예전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혀를, 만족의 허들이 높아져갈 혀를 내가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취향의 확장과 감당의 깜냥에 관해 생각했다. 이 취향의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만족을 얻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지속적 만족이 불가능하다면 그 반작용으로 생길 지속적 결핍감에 대처할 수 있는가? 취향 확장비 혹은 유지비를 나의 노동력과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취향의 확장을 감당할 깜냥이 되는가? 취향의 확장과 함께 넓어지는 세계, 멋진 말이다. 하지만 그 멋짐을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사람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개의 취향은 돈을 먹고 자란다. 그 때문에 어떤 취향의 세계가 막 넓어지려는 순간 그 초입에 잠시 멈춰서서 넓어질 평수를 계산하고 예산을 미리 짜보지 않고서는 성큼 걸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확장공사 다 해놨는데 잔금 치를 돈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그 돈으로 다른 좋은 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깊이 고민한 끝에 나는 초입에서 돌아 나오기로 결정했다. 젊어서 여행은 빚을 내서라도 해라 같은 말을 들으면, 그리고 실제로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다녀오는 유의 사람을 만나면 마음 한편에 설렘과 모험심과 동경이 가득 차오르지만, 막상 나보고 하라고 한다면 빚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서 죽어도 여행을 즐기지 못할 게 뻔한 나의 깜냥을 이제 받아들여야 했다. 나의 미래들은 대체 석 달간의 그건 뭐였지? 하고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다시 둔한 감각 속으로 숨어들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와인에 관해서 무취향에 가깝다. 달지 않고 드라이하면 다 좋다. 혹시 나처럼 현실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고 통이 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세계를 피워보지도 못하고 축소해버리고 마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말해주고 싶다. 살면서 그런 축소와 확장의 갈림길에 몇 번이고 놓이다 보니 축소가 꼭 확장의 반대말은 아닌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었다. 때로는 한 세계의 축소가 다른 세계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확장이 돌발적으로 벌어지기도 한다. 축소해야 할 세계와 대비를 이루어 확장해야 할 세계가 더 또렷이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내게는 모자란 한 잔보다 모자란 하루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든지. 그러니 작은 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료들이여,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다면 때로는 나의 세계를 좀 줄이는 것도 괜찮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계를 확장하라고, 기꺼이 모험에 몸을 던지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지만 감당의 몫을 책임져 주지는 않으니까. 감당의 깜냥은 각자 다르니까. 빚내서 하는 여행이 모두에게 다 좋으란 법은 없으니까. 아무튼 술은 꼭 시트콤이나 만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입담이 얼마나 리얼하고 재미난지 책을 읽다가 훅 웃음이 터져나와 주변이 조용할 때에는 민망해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취미의 진심인 삶, 멋지지 않나요? 취미의 진심인 삶은 나의 일상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